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천문우주과학관에서 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백두성이라고 합니다. 과학관 전시기획자의 일상을 소개해드리면 아침에 과학관에 출근을 해서 그 전시물들을 다 작동을 시켜서 시작하는 일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작동되는지 둘러보아서 문제가 있으면 수리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과학관에서 직접 해설을 하는 일을 자주 하진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안내를 할 수도 있고요. 보통은 과학 해설사 같은 안내하시는 분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안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과학관에서 필요한 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새로운 전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다른 과학관에서 필요한 전시들을 교환해낼 수 있는 일들도 해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보여지는 상설 전시장을 개편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특별전을 개최해서 평소엔 보여줄 수 없는 재미있는 아이템들을 소개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들도 그렇지만 과학관은 교육학적으로 보자면 비형식 교육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형식 교육은 뭐냐? 그건 학교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 교육은 일정한 연령의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학사 일정을 다 똑같이 학습하는 그런 정해진 수업을 형식 교육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누구나 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게 과학관의 특징이죠. 그래서 과학관에서의 그 전시라는 건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그런 재미있고 깊이 있고 가장 최신의 것들까지를 포함해서의 내용들을 전달하는 전시를 할 수 있고요. 또 교육 같은 경우에도 과학관 교육의 경우엔 학교에서 하기 힘든 이론적이지만은 않은 좀 더 깊이 있는 실험이라든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게 과학관의 교육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학교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대체적인 그런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민천문대가 있는 과학관이라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낮에는 태양을 관측하실 수 있고 밤에는 별을 관측하실 수 있어요. 날씨가 흐려서 그런 게 안 보인다고 하면 실내에 있는 천체투영관에서 시뮬레이션으로라도 밤하늘을 다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책이나 영상으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우주에 대한 경험들을 직접 와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곳의 가장 큰 강점이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별을 보고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뭐 그럼 집에서 망원경으로 내가 직접 보면 되잖아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아무리 비싼 망원경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게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 건지 어디에 별이 있으니까 찾아내야 되는지 또 그 별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변화를 하는지들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장비도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천문우주과학관에 직접 오셔서 좋은 장비와 특히 천문에 대한 전문가들이 해주는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별 보는 방법을 먼저 익히시는 게 중요하니까 꼭 와서 같이 별을 봤으면 좋겠어요. 과학이라는 게 딱 일정한 정답만 있어서 그것만 추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런 이론이니까 이런 결론이 답입니다. 유일한 답만 주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발견을 해냈을까? 다르게 생각할 수 없을까라는 식의 생각할 거리가 여러 가지인 전시가 저는 좋은 전시라고 생각해요.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왜라는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이 과학이니까 그냥 이런 건 어떤 원리로 개발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질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할 수 있고 여러 개의 답을 낼 수 있는 그 중에 딱 유일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대안을 낼 수 있는 형태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게 저는 좋은 과학관 전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기획한 전시들 중에 가장 힘들게 기억에 남은 전시는 한국의 화석이란 전시였어요. 그 전시는 2008년에 했던 전시였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학, 연구소, 그리고 다른 박물관,
개인 수집가들이 가지고 있는 화석들을 모두 모아서 원래 박물관에 소장한 거에 더해서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많은 기관과 개인들의 컬렉션들을 다 모아서 전시를 하느라 우리나라를 말 그대로 꼬박 3바퀴를 돌았던 전시였어요. 허락받으러 한 번, 빌리러 한 번, 반납하러 한 번. 그렇게 전국을 일주하느라 굉장히 힘들었던 전시였지만 제 전공인 고생물학을 전시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뿌듯한 전시였고요. 그 뒤에 했던 전시 중에는 그 외계 생명체를 찾아서 영어로는 Are We Alone이라는 부제를 붙였던 그런 특별전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그 지구 밖에 외계에 우리처럼 지적 생명체가 어디 있을까를 찾아보기 위해서 했던 특별 강연회의 확장된 개념에서의 전시였는데, 이거는 그 우리 박물관이나 그 우리나라에 있는 컬렉션들 뿐만 아니라 호주에 있는 박물관이나 뭐 연구소 같은 데에서 협조를 받아서 가져온 호주의 운석이라든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 같은 그런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쉽지 않았던 전시품들을 확보했던 국내외의 협력을 통해서 만든 전시라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전시가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과학관은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면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학원을 다니는 게 낫겠죠. 그래서 과학관이 하는 역할은 그 주제에 대한 과학 내용들을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경험을 하고 나면 이런 분야는 굉장히 재미있구나라는 걸 느끼기만 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자세한 건 집에 가서 더 많은 책을 읽든지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든지 학교나 뭐 학원에서 공부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는 게 과학관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최대한 다양한 과학관들을 찾아보고 방문하고 이런 거는 내가 관심 있게 앞으로 계속 공부해봐도 되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데까지만 하셔도 되니까 여기에 와서 너무 심각하고 깊게 공부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즐겁게 체험하고 즐기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팁은 아이들이 과학관에 와서 소화불량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과학관에 한번 갔으면 거기서 모든 전시와 모든 경험을 다 하고 다 이제 얻어낸 다음에 다신 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시기 쉬워요. 한 번 갔던 데를 뭐하러 또 가겠어라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은 원치 않는데 억지로 공부를 해야 되고 아주 오랜 동안 힘들었는데 지쳤는데 끌려다니면서 엄마가 읽어주는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다시는 우리 과학관에 오지 않으려고 할 거고요. 더 나쁜 건 다른 어떤 박물관이나 과학관도 가기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과학관에 가서 보고 싶은 것만 원하는 만큼 보게 하고 힘들지 않게 관심을 갖는 것들만 체험하게 하면 더 좋겠고요. 거기에 더한 팁이라면 뭐 아까 말씀드리던 달 탐사가 됐든 뭐 화성 탐사가 됐든 기후 위기가 됐든 요즘에 내가 관심이 생긴 주제 아니면 요즘 뉴스에 나오는 주제 같은 것들에 해당되는 테마만 그때 가서 좀 재미있게 보고 오고 그렇게 하고 연계해서 집에서 책들을 같이 보고 이런 식의 연계하는 학습을 하면 늘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과학관을 편하고 쉽게 생각하고 여러 번 오셨으면 좋겠고요. 부모님들께 드리는 또 하나의 당부는 과학관을 와서 아이랑 함께 관람을 하신 다음에는 집에 갈 때 꼭 맛있는 걸 사주세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재밌게 보고 거기에 더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집에 가니까 다음번에는 스스로 우리 과학관 언제 가요? 라고 아마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런 좋은 경험이 계속 같이 쌓이게 되면 그럼 나는 박물관도 가보고 싶고 과학관도 가보고 싶고 계속 그렇게 스스로 비형식 교육이라고 부르는 그런 학습을 하고 싶어요 라고 자발적으로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좋은 경험을 위해서라도 부모님들께서 너무 우리 아이에게 억지로 많은 것들을 지식을 줘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학적 호기심을 살리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전시기획자가 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학교를 졸업해야 가능하니까 우선은 그 자기가 호기심 갖는 분야의 과학 전공을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국내외 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교류 협력을 하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하니까 그 두 가지, 과학과 영어에 대해서는 우선 챙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계속 호기심을 유지하려면 관련된 많은 책을 보시면 좋겠어요. 책이라는 게 어쩌면 따분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 내가 옆에서 계속 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학적 호기심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